여러 가지 여건상 부동산 투자는 미룰 것이 아니라 당장 해야 되는 상품이지 않을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실제적으로 부동산 가치는 현재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경제와 연관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참고하셔야 되고요. 올해 부동산 시장 전망 어떨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일단 지난해부터 한번 보고요. 지난해 2019년 전국 아파트 매매 가격 변동률 또는 현재 매매 거래량 이걸 한번 나타내는 도표입니다. 전체적으로 보시게 되면 1월부터 11월까지 그 도표상 보셨을 때 붉은색 라인으로 매매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가격도 상승한 걸 보실 수 있습니다. 7월부터 시작이 됐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작년 7월부터 해서 가격이 슬금슬금 오르기 시작하면서 이 11월 달에는 좀 정점을 찍었고 12월 달이 최고치였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아파트 매매가 변동률은 현재 대전이라든가 전체적으로 현재 주요 도시들 나타내는 표를 봤을 때도 대전과 서울 지역이 가장 많이 오른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전은 일시적으로 어느 정도 지역적인 여건이 개선이 되면서 일시적인 수요가 한꺼번에 몰려들기 시작하면서 그러면서 가격이 올랐다고 보지만 서울 지역은 지속적으로 계속 오르고 있는 지역입니다. 끝을 모르고 오르고 있다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조금씩 계속 오르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당연히 서울 지역의 투자처가 당연히 안전한 투자처라고 얘기하는 부분은 뭐 지나치게 말씀드려도 뭐 정말 지나치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부동산 정책이 얼마만큼 나왔는가를 좀 봤더니요. 2019년도 한 해에 지금 보여지는 정책만 봤을 때도 거의 한 20개가 됩니다. 작년 한 해에만 크고 작던 부동산 관련된 정책만 거의 한 20개 정도가 나온 상태고요. 가장 중요한 뭐 현재 12월 16일 대책은 빠진 상태지만 민가택지 분양가 상한제까지 진행되고 시장 안정대책 보완 또 현재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기준 개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발표가 됐던 내용 봤을 때도 전체적으로 발표가 될 때마다 정말 재미있는 그래프는 발표가 될 때마다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잠깐 보합을 유지했다가 실제적으로 잠깐 잠복기에 들어갔다가 다시 오르고 또 현재 발표가 되고 나면 잠깐 조용히 갔다가 다시 오르고 이런 형태를 현재 계속 취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방향성이 지금 현재 완만하게 평행선을 그리면서 가는 게 아니고요. 우상향으로 가고 있다는 얘기겠죠. 계속 우측으로 현재 높아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12월 16일 날 대책, 실제적으로 아시다시피 대출 규제부터 해서 분양가 상한제까지 현재 조세 정책들 세금과 관련된 정책부터 청약 규제까지 여러 가지가 섞여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규제가 나온다 하더라도 현재 그 전에 나왔던 정책들의 추가적인 보완책일 뿐입니다. 새롭게 나오는 어떤 정말로 현재 들어보지 못했던 정책은 아니고요. 실제적으로 들어보지 못했던 정책은 하나 있죠. 15억 이상 되는 부분에서 대출을 하나도 안 해주겠다라는 부분이지만 그것도 실제적으로 돈 있는 사람들한테는 실효성이 없는 정책이겠죠. 정말로 집이 필요한 사람들, 정말로 집을 어렵게 구입을 해서 살고 싶은 지역에 내 집 마련하는 게 꿈인 사람들 같은 경우는 대출 규제로 들어감으로써 그 현재 꿈을 포기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다시 현재 임대시장으로 풀리는 결과를 나타나기 때문에 당연히 현재 가격이 오르면서 현재 전체적으로 매매 가격이 상승되면서 그 가격을 따라가는 전세가는 어느 정도 안정적인 어떤 형태를 취하고 있었으나 그 정책이 한번 발표가 됨으로써 계속 전세가나 임대료가 계속 상승하고 있었다. 실제적으로 1년 사이에 전세값이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여러 가지 여건상 이 현재 매매 수요가 현재 임대 수요로 대체가 되는 어떤 그런 방법밖에 없었기 때문에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다는 얘기겠죠. 올해 시장도 마찬가지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2020년도 주택가격 전망을 어떻게 보느냐. 각 기관별로 해서 발표된 내용도 통계 자료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기본적으로 공통적인 부분이 뭐냐면요. 현재 2020년도 주택 가격 전망을 봤을 때도 매매 가격은 전국 수도권 서울 지방을 나타냈을 때 전국적으로는 그래도 가격은 떨어지지 않고 그냥 보합을 유지할 거다. 그렇지만 수도권 지역은 0.8%가 오를 거고 서울 지역은 더 많이 올라서 1.0%가 오를 거다. 또는 지방 같은 경우는 0.9%가 떨어질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주택가격 전망 중에 아파트를 봤을 때도 아파트는 더 많이 오르겠죠. 전국적으로는 0.1%가 떨어지고 서울 지역은 1.1% 정도가 오를 거다.
또 지방 같은 경우는 더 많이 떨어질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실제적으로 지방의 미분양 물량들이 쌓이기 시작하면서 전국적인 통계를 끌어내리는 건 사실이지만 실제적으로 서울 지역의 현재 주택 가격은 계속 지속적으로 오를 거다라는 전망을 지배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고요. 2018년도에서 19년 넘어간 시점에도 똑같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제적으로 2019년도 시장 굉장히 부동산 투자의 적기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현재 우리나라에서 전체적으로 부동산 경기가 더 좋아질 수밖에 없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경제 전망입니다. 경제 전망과 금리가 영향을 미칠 겁니다. 경제 전망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국은행부터 기획재정부 KDI부터 현재 OECD까지 거의 2%대 초반입니다. 2% 초반이고 LG경제연구원 같은 경우는 1.8%대까지밖에 보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경제 성장률 지금보다 더 떨어질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더 먹고 살기가 힘든 상황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당연히 경제 성장률이 현재 안 좋다 보니 금리도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각 기관별로 발표된 내용 보게 되면 전체적으로 기준금리 1.25%에서 더 내릴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 크다. 계속 나오고 있죠. 물론 미국 금리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겠지만 실제적으로 여러 가지 여건상 경제가 둔화되고 현재 경제 지표가 떨어지는 만큼 현재 기준금리도 더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대체제로 현재 수익을 볼 수 있는 상품들 특히 이제 은행권 아닌 예금금리가 아닌 또 보장성 상품이 아닌 정말 안정적인 투자 상품을 갈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부동산이죠. 당연히 부동산으로 자금이 쏠릴 수밖에 없다는 얘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주택 공급은 어떠냐 봤더니요. 주택 공급량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죠. 전체적으로 봤을 때 현재 인허가 착공 분양 준공 물량 봤을 때도 현재 2018년도부터 19년도까지 봤을 때 2020년도 물량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전체적으로 현재 인허가 물량만 41만 가구, 전년 대비 한 8만 가구가 줄었고요. 그리고 착공도 34만 가구, 거의 지금 현재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 9만 가구 정도가 줄었습니다. 그리고 분양 물량도 25만 가구, 4만 가구 정도. 그리고 준공 물량도 당연히 줄 수밖에 없죠. 전체적으로 물량도 축소가 되고 그리고 경제 전망은 더욱더 어둡고 거기에 현재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들을 굉장히 더 옥죄어 오고 거기에 따라서 갭 투자할 수 있는 방법들 굉장히 어려워지지만 이게 바로 현재 부동산 투자의 방법이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고요. 입주 예정 물량 같은 경우도 전체적으로 많이 줄어서 10년 평균 대비 현재 1.53 가구, 1.36 가구, 수도권 지역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0년 정도 통계를 봤을 때 2배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겠죠. 전체적으로 봤을 때 물량이 그만큼 현재 계속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다. 물량도 줄은 상태에서 서울 지역은 극히 더 물량난을 더 어느 정도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9.13 대책 이전 수준 회복했죠. 당연합니다. 실제적으로 2019년도에 굉장히 큰 어떤 규제가 들어와서 9월 13일 날 대책이 굉장히 강력한 규제가 들어갔지만 그 이후에 그 이전에 떨어졌던 가격이 올랐던 부분을 그대로 회복했습니다. 통계로만 보더라도 2018년도 10월부터 2019년 9월 7월까지 변동률은 서울 지역 0.52%지만 2019년도 한 해만 변동률 보시더라도 3.26%가 올랐습니다. 서울 지역 같은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가격적인 상승 여력은 충분하게 계속 만들어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전체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 여건들을 계속 조성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 때문이라도 앞으로도 계속 오를 수밖에 없다 보셔야 되고요. 자, 2020년도 부동산 제도 변화되는 부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장기 보유 특별공제 혜택을 또 축소를 하고요. 거기에 2년 거주 여건 또 따져주겠죠. 거기에 전세자금 대출의 신규 주택 매입 제한을 둡니다. 거기에 따라서 또 주택 유상거래 취득세율 개선. 취득세율 개선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1세대가 4주택 이상의 주택을 취득한 경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4번째 주택을 내가 취득하는 경우 보통 1에서 3%대 세금을 지금까지 냈습니다. 취득세를. 그렇지만 이제 4%의 취득세를 적용한다. 다만 현재 2019년도 10월 3일까지 계약한 주택에 대해서는 2020년도 올해 3월 31일까지 또는 공동주택 분양의 경우에는 2022년도 내후년 12월 31일까지는 현재 적용을 배제시키겠다는 얘기입니다. 공동주택을 분양받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해당 사항이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여건들을 한번 따져보셔야 되고요. 실제적으로 2020년도 3월 31일까지의 조건되는 부분은 기존의 주택, 공동주택이 아닌 기존 주택을 취득했을 경우에는 당연히 이 조건을 따져서 이제 4% 취득세율을 내가 적용을 받는지 안 받는지 한번 따져보실 필요 있고요. 여러 가지 지금 현재 연도별로 또 월별로 해서 나와 있는 현재 조건 봤을 때도 2천만 원 임대소득 이제 어느 세금 부담해야 되고요. 도시공원 일몰제 이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들 다시 환원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것도 도시공원도 일몰제 시행이 되고요. 그 종부세 세율 상향 조정부터 해서 여러 가지 여건들 세제부터 제도까지 쭉 바뀌는 내용들이 올해부터 바뀌는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대출 규제 들어가고 있죠. 현재 말씀드린 대로 9억 이하냐 이상이냐 당연히 9억 미만의 주택들이 지금 현재 가격 상승률이 엄청나게 오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여건들 수요가 갑자기 몰리기 시작하면서 그건 당연히 불보듯 뻔한 얘기고요. 그리고 9억에서 15억 또는 15억 이상 되는 주택들 여러 가지 현재 대출 규제 들어가고 있다. 기존 주택 고가 시장 물량을 축소시킬 수밖에 없고요. 분양가 상한제 신축 공급 물량 현재 축소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또 로또 분양에 관련된 내용도 나올 수밖에 없고요. 금리 변동 같은 경우는 부동산 시장을 자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경제 여건도 마찬가지예요. 부동자금을 흔들어대고 부동자금이 움직이면서 다시 부동산 시장이 또 들끓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정비사업 규제 때문이라도 청약 시장 과열될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일부 지역에 인기 지역에 몰릴 수밖에 없는 조건이고요. 임대 시장을 자극하고 있다는 게 가장 큰 주목할 부분입니다. 임대료 상승, 전월세 시장이 확대가 되면서 전체적으로 임대 시장은 더 커지면서 가격은 오르고 매매 가격은 떨어지지 않고 전체적으로 현재 부동산 가격, 특히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하고는 전혀 거리가 멀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올해도 부동산 투자자의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전체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은 충분히 마련이 돼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이라도 당장 할 수 있는 준비를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